대기업 임원으로 25년, 퇴직 6개월 만에 편의점 알바를 뛰는 61세 아빠의 눈물. 이 말을 들으면 혹자는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싶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저건 남의 얘기가 아니야 라며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기분일 수도 있죠. 사실 어느 누구도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순간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예전엔 퇴직 후 남은 시간이 짧을 거라 여기며 대비를 등한시했던 세대들도 있고,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급변하는 경제 상황이나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죠. 누구나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 은퇴라는 문턱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대기업 임원까지 지낸 분들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자문이나 컨설팅 정도는 쉽게 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빠른 기술 변화, 나이로 인한 진입 장벽 등으로 인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커리어가 빛나 보였어도 은퇴 이후 새로운 시장에서 그 경력만으로는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공백기 동안 어떻게 재정적 정신적으로 버티느냐에 달려 있는데,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적잖은 사람이 방황하거나 급격히 생활 수준이 내려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퇴직 후에도 바로 연금이 빵빵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사 나오더라도 생활이 팍팍하지 않을 정도가 되기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임직원 회의에 참석하던 사람이 이제 새벽에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인사하며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은퇴 후 좌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편의점 알바를 뛰어야만 하는 상황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실제로 겪고 계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 조금이라도 깨달음이나 위안을 얻고자 합니다. 본론 정보성 에세이. 은퇴 후 소득 공백의 현실. 과거에는 직장에서 퇴직하면 곧장 연금이 풍족하게 나오거나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가족주의 문화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평균 수명이 늘고 자녀도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며 기존 연금 제도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 후에는 어느 정도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나이와 경력을 고려해도 기존 직장에서 누리던 혜택과 급여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재취업을 하려 해도 정년 후 재취업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아직은 삭막한 편이죠. 이렇듯 소득 공백이 생기면 현금 흐름이 뚝 끊기니 원치 않아도 가파르게 지출을 줄이거나 상황에 맞는 급여가 낮은 일자리라도 구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고민이 많아지고, 본인 스스로 나는 이렇게까지 떨어질 사람이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커지며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어진다는 점이에요. 퇴직 후 관계 변화와 심리적 소외감. 은퇴 전에는 직장 내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대체로 자신의 자리가 존재합니다. 임원급에 오르면 중요한 의사 결정에도 참여하고 존중받으며 부하 직원이나 동료와 활발하게 소통하죠. 하지만 퇴직을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더 이상 회사로부터 필요로 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도 새로운 갈등 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일에도 온종일 집에 있다 보니 배우자나 자녀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편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은퇴한 본인은 가족의 지지와 배려가 필요함에도 기대만큼 얻지 못하면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은퇴 이후 자신을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면 자기계발이나 새로운 취미를 찾는 시도를 하기조차 두려워집니다.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이라는 걱정과 이 나이에 뭘 또 새로 시작해라는 주변 시선 때문에 더욱 움츠러들게 되죠. 새로운 일자리와 정체성에 대한 도전. 많은 은퇴자들이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지만 일단 나이가 많으면 정규직보다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업무만 가능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게 기존 위상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죠. 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꼭 기존 커리어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의 경력이나 직책과 전혀 다른 업종일지라도 소득을 마련하고 자부심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두 번째 삶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초심자로 돌아가는 용기와 새로운 환경에서 배우는 자세이죠. 사례 1 자영업 실패로 다시 직장 찾는 60대, 내가 운전을 하게 될 줄이야. 씨는 50대 중반의 직장에서 나름 큰 보직을 맡았고 퇴직금을 받아 자영업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엔 음식점을 차려서 성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업계 경쟁이 치열하고 장사가 잘 될 때도 인건비와 재료비가 계속 올라 이윤이 줄었습니다. 결국 몇 년 안 돼 빚까지 떠안고 가게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자영업을 접은 뒤 씨에게 남은 것은 높아진 생활비와 불안해진 마음뿐이었어요. 나이는 이미 60대 초반, 재취업 문턱이 높았지만 어떻게든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고민 끝에 택시기사 자격증을 따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임원까지 지낸 내가 이렇게 거리에 나서게 되었나 하는 마음에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도 받곤 하죠. 자신의 캐리어가 사회생활의 끝이라 여기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에서 인간관계를 다시 채워나가려 노력한 끝에 이젠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옛날엔 운전을 시켜주는 기사님이 있었는데 이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서도 내가 운전하며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나에게도 자극이 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사례 2 명퇴 후 5년 편의점 야간 알바로 일어서려는 61세 아버지의 사연. B씨는 대기업에서 25년간 근무하면서 임원 직함까지 달았지만 회사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자발적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당시 퇴직금을 좀 더 두둑하게 받아 곧장 자녀 학비와 주택 대출을 청산하고 이제는 조금 쉬면서 다음 일을 찾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안 되어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관리비, 식비, 그리고 자녀가 아직 취업하기 전이라 이것저것 지원해줘야 할 일도 많았죠. 예상보다 큰 지출에 적립해둔 퇴직금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만 밤낮 없이 구직 활동을 하던 중 결국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택하게 됩니다. 새벽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하면서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 진열과 간단한 계산, 청소 등을 합니다. 한때는 협력업체 직원들도 나를 보면 깍듯이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거의 신경도 안 쓴다며 씁쓸해하죠. 그럼에도 몸은 힘들어도 당장 내가 벌어야 내일의 끼니가 해결된다라며 꼬박꼬박 근무를 나가십니다. 의외로 밤 시간에는 손님도 많지 않아 조용히 책을 보거나 앞으로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고 있다고 해요. 사례 3 교직 은퇴 후 아파트 경비를 택한 62세 C씨의 선택. C씨는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30년 이상 했습니다. 교감 직무까지 수행했으나 정년 퇴직을 앞두고 큰 건강 문제로 인해 12년 먼저 은퇴했죠. 당시 받은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아내와의 노후 생활이 그리 풍족하지 않을 듯해서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였는데 어떻게 경비실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며칠 만에 그만둘까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해보니 주민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택배를 관리해주는 과정에서 교사 시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애환과 이야기를 듣게 된다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서 있는 시간이 많아 다리가 아프고 주민 중에는 예의를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지만 뜻밖에도 교직 시절의 돌봄 정신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제 와서 내 학력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매일 아침 출근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자체가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주더라고 말하십니다. 결론 및 재현. 위 사례들을 보면 은퇴 후에는 아무리 화려한 경력이 있어도 일을 시작하는 자세는 거의 새내기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직책, 명예, 기존의 급여 등 우리가 붙들고 있던 많은 것들이 은퇴와 동시에 사라지거나 무의미해지기 쉬운 현실이죠. 그렇다면 은퇴자들에게 꼭 필요한 준비와 태도는 무엇일까요? 재무적 준비. 퇴직 후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착할 수 있는 금융 플랜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부터 가능한 절약과 저축, 그리고 퇴직금 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연금, 보험, 부동산 임대 등 다양한 소득원이 있다면 그나마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리적 정서적 준비. 은퇴 후 나는 무엇을 할 때 기쁨을 느끼는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는가를 미리 고민해 보면 좋습니다. 은퇴하면서 갑자기 시간적인 여유가 크게 생기는데 이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플랜 B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 독서, 봉사활동, 혹은 아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재도전이나 재발견의 시기로 삼아보세요. 가족 및 주변인과의 소통. 퇴직 이후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가족과의 관계 변화, 그리고 소외감입니다. 평소에 대화가 부족했다면 은퇴 후 갑자기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 어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족과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계획하고 현실적인 기대치와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공유하는 것이죠. 새로운 배움에 대한 개방적 태도. 이제는 평생 학습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술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사회적 트렌드도 금세 변합니다. 한번 은퇴했다고 해서 자기 개발을 멈추면 기회가 오더라도 잡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지역 문화센터 등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인연과 새로운 일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결코 일직선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게 있으니 별 문제 없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현실의 벽을 제대로 맞닥뜨리기 쉽습니다. 동시에 이전보다 한 단계 낮아진 일자리라고 해서 무작정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 은퇴자들도 더 유연하게 생각하고 자신만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당신이 대기업 임원으로 25년, 퇴직 6개월 만에 편의점 알바를 뛰는 61세 아빠와 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수도, 혹은 아직 은퇴를 준비하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든 중요한 건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203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의미 있고 알차게 보내기 위해 작은 것부터 움직여보는 자세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면 언젠가는 다시금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수용하고 그 위에서 제도약을 도모하는 용기가 큰 힘이 되어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퇴직 후에도 삶은 이어지고 또 다른 기회와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